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보는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사로 전쟁에서 콜럼버스의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콜럼버스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총 4번에 걸쳐서 항해를 했는데요. 원래 인도로 항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도로 항해하려고 했지만 이제 거리상의 계산의 착오로 오늘날 카리브 연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카리브 연안에 도착한 이후로 총 4번에 걸쳐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식물이나 동물들을 가져갔는데, 원래는 카리브 연안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밀이라든가 올리브 또는 포도, 그리고 수많은 여러 동물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계획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콜럼버스가 처음에 카리브 연안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땅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제 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도착한 이후로 수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만 이주한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많은 동식물이 인간과 더불어 함께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를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와 같은 교환을 콜럼버스의 교환, 콜럼비안 익스체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커피라든가 담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또는 옥수수, 토마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말입니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이미 수렵 채집 시대가 끝날 때쯤 아메리카에서 말은 전부 멸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식용으로 잡아먹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농경 시대에 들어와서 아메리카에서 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남미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말을 대체할 만한 노동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아메리카 지역에서 말이나 소처럼 사실은 좀 덩치가 있고 큰 힘을 낼 수 있는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바로 인간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중남미 아메리카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물로는 라마라든가 알파카 정도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규모의 공사, 성을 짓는다던가 신전을 짓는다던가 또는 도로를 포장한다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공사에서는 동물의 노동력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인간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빈번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지역들에서는 동물의 2차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드문 그런 어떤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말과 같은 어떤 가축의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프로 유라시아와 또 아메리카의 농경이 굉장히 큰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멸종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메리카와 아프로 유라시아의 농경이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콜럼버스의 교환 이후로 실제로는 말이 아메리카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특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말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흔히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떠올렸을 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인데, 저렇게 말을 타고 총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저 말과 저 화승총은 전부 유럽인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들입니다.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말도 그리고 저 화승총도 전부 15세기 이후에 실제로는 스페인이나 또는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 아메리카로 전파된 것들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활용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아프로 유라시아에 굉장히 많은 전염병들이 아메리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두 또는 홍역, 이런 질병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아프로 유라시아에서 발생했던 전염병인데요. 특히 천연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로부터 이제 전염되어 오는 전염병입니다. 특히나 소라든가 말과 같은 가축은 아프로 유라시아에서 농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주 발생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물론 아프로 유라시아에서 천연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전염병 중에 하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럽인들과 만나서 이런 질병들이 전염되고 또 이런 질병들이 발병했을 때 그런 충격과는 비할 수 없는 것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천연두나 홍역 같은 전염병들이 실제로는 콜럼버스의 교환 이후에 아메리카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아메리카에서는 정말 심각한
생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구의 급감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건너간 이후로 이주한 이유가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거의 90% 이상이 사실은 절멸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518년부터 1593년까지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6세기 말부터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전체 원주민의 수의 거의 1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원주민들은 결국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유럽인들의 사실은 혼합되어 있는 어떤 혼종의 그런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콜럼버스 교환의 사실은 여러 가지 결과물들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아메리카로 이제 건너간 것도 있고 실제로 아메리카의 많은 것들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의도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아메리카를 건너가면서 아메리카의 생물학적인 그리고 인구학적인 어떤 분포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앞서 보셨던 특히 피사로의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쟁들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쉽게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전락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콜럼버스 교환과 더불어서 유럽인들이 어떻게 쉽게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